자, 여러분 바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제 1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 주제 2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기관, 공장을 갖고 이거를 통해서 물건을 마구마구 찍어내게 된 서양이 막강한 무기의 힘을 빌려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삼는 것을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삥 뜯는다. 이게 제국주의라고 하고, 자, 그 당시 이 동아시아의 지도를 살펴보면은, 자,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그 당시 국호, 조선, 그리고 중국을 지배하던 나라, 청나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일본이 있는데, 자, 요 시기에 이 조선, 청, 일본에도 이 서구 열강들이 손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청을 도발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여가지고 청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접근해가지고 대포를 막 빵빵 쏘면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굴복을 시킵니다. 나중에 일본이 절치부심해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공장 세우고 막 근대화를 일으켜가지고 비슷한 방식으로 조선을 침략하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그 과정이죠. 자,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제국주의 정책이 진행되던 시기에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은 어땠냐? 자, 주제 2. 그 시기 조선에는 흥선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직전에 조선의 상황은 어땠느냐? 자,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그 시기 조선은 사실 조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세도 정치라고 하는데, 국가의 권력을 국왕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국가를 이끄는 정치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로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뇌물 받고 관리들을 이제 채용해주고, 그렇게 뇌물 주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본전 뽑으려고 백성들을 이제 계속 세금을 뜯어낸단 말이야. 그 시기 이 조선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있었으니 이거를 삼정이라고 해요. 이 삼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세금 제도가 문란, 굉장히 안 돌아갔다. 제대로 안 돌아가고 혼란스러워가지고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왕으로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즉위를 하게 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한 12살 정도에 즉위했을 거야. 그래서 이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가지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아빠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의 아빠 흥선 대원군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원군의 국내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 그래도 약간 이렇게 힘든 혼란스러운 조선을 약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했습니다. 자, 그 시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요 소수 특정 가문들이 이 조선을 이제 자기들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조선을 통치했냐? 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굉장히 아주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기구였어요. 그래서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업무도 얘네가 다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 이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만 손에 넣으면은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 소수 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이 비변사, 너무 이상해. 정치와 군사를 다 같이 하는 기구가 어딨냐.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정치와 군사를 나눠가지고 정치 업무는 의정부, 여기 그 경기도 의정부가 아니라 의정부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하고, 군사적인 업무는 삼군부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나눠서 하자. 어떻게 기구 하나가 뭐 정치도 하고 군사도 하냐. 이렇게 나눠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또 이 소수의 특정 가문만 정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세력을 등용을 해서 자기의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너 나와 같이 일 좀 하자. 대신에 내 편 좀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 소수의 특정 가문을 완전히 다 내치거나 내쫓지는 않고 일부 유력 가문과는 힘 있는 가문과도 어느 정도 협력 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다. 이 소수의 특정 가문이 대표적으로 안동 김씨에 있는데, 안동 김씨 애들을 전부 다 내치는 게 아니라 몇몇 애들은 포함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해이해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전을 하나 편찬하니, 자, 이 법전의 이름 어려워요. 대전회통이라고 합니다. 이 법전을 편찬을 했다. 국가의 어떤 기본 통치 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요 혼란스러운 세금제도 개혁하기 시작하는데, 이 삼정을 개혁에 들어가게 되니, 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세금에는 토지세가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토지세에는, 자, 양전사업, 승량할 양의 땅 전자를 써가지고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는 토지가 있었는지 파악해가지고 못 걷었던 세금을 마저 걷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군포,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 요식이 양반은 군포를 안 냈어. 군대도 안 가는데 세금도 안 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만 이제 계속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군포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은 호포제라고 해서, 간단히 말하면은 양반도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그전까지는 양반 세금 안 냈어요. 그리고 환곡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곡식이 부족했을 때 곡식을 이제 대출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이제 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자가 엄청나게 막 불어난단 말이야. 높은 이자였어. 그래서 이 환곡 시스템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가지고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 지역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하면서 서로 협조해가면서 해라. 관리가 계속 개입하니까 관리가 삥땅 치려고 막 이제 장부 조작하고 그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삼정, 세금 제도를 개혁하려고 했고, 또 그 당시 이제 양반, 이 세금도 안 내고 이제 막 국가 권력을 이제 손에 잡고 흔들려고 하는 이 양반 세력들, 얘네들의 근거지 서원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기들 선배님들 제사를 지내면서 교육도 시키는 건데, 이 양반들의 근거지가 됐다고.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를 몇 개를 남기고 철폐, 정리를 시켜가지고 양반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여기까지 보면 뭐 좋죠, 잘했죠. 근데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었으니, 자,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망가져 버린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중건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 원에서 납부하는 동전, 기부금이죠. 원납전이라고 하는 거를 걷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고액 화폐를 걷었지만,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지고 부작용이 많아서 기부금이라고 해놓고 백성들에게 삥 뜯고 당백전이라고 하는 고액 화폐를 발행해가지고 물가만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원군의 국내 정책이고, 자, 그 다음 요 시기 대외 상황은 어땠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 시기 서양 국가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양의 접근, 특히 이 서양 애들이 타고 다니던 배, 증기선을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모양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이양선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양선이 이제 계속해서 조선 이제 해안에 막 들쑥날쑥하면서 상업을 통하게 하고 무역하자, 그리고 수교, 교류를 맺자라고 요구를 해오지만 흥선대원군 요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응, 안 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인해서 몇 가지 서양 세력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자, 그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라고 해서, 자,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조선에 들어왔던 천주교 세력을 탄압한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어요. 한 8,000명 정도 죽였는데, 그 중에 프랑스 신부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병인 박해 되겠고, 자, 그 즈음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 배야, 미국 상선인데, 이 미국 상선이 그 우리나라 이제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에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대포 쏘고 막 난리치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막 굉장히 이제 화나가지고 요거를 밤에 공격해가지고 침몰시킨 사건 이렇게 있었는데, 요 두 가지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요. 어떻게 돌아오냐? 자, 이 병인 박해 어떻게 돌아오냐? 프랑스 신부가 처형됐다라고 했잖아. 프랑스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끌고 옵니다. 이거를 병인년에 일어난 서양 애들의 요 소요 사태, 혼란스러운 사건, 병인 양요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원인이 뭐다? 요거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이거를 구실로 삼아서 누가? 프랑스 애들이 침입을 한 거다. 어디에? 강화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있고 한강이 있으면 요 한강으로 통하는 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침입을 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치열하게 저항을 했으니,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을 하고, 정족산성에서는 양헌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을 해서 결국 프랑스는 철수를 하지만,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일종의 왕실 도서관, 보관소 이런 게 있었어요. 책도 보관해 놓고 뭐 보물도 보관해 놓고 이런 건데, 프랑스 애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데에 있었던 책이랑 보물들을 약탈해 갔다. 자,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다시 되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독일 상인 오페르트라고 하는 애가 역시 뭘 목적으로? 통상수교 요거를 목적으로 협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 이 시기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었어. 근데 이 무덤을 도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연군의 시체를 내가 들고 와가지고 협상을 해야겠다. 뒤를 봐야겠다 하는 사건이 있었어.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줄을 많이 놨나 보죠.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조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야, 서양 놈들 보게 조상님도 없고 막 무덤도 파헤치고 아주 짐승들이구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 이후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구실이 되어가지고 신미년에 일어난 역시 서양 놈들의 소요 사태라고 하는 신미 양요가 있었으니, 요거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구실이 되었다. 제셔라고 쓸게요, 그냥. 미국이 침입을 했으니 어디로? 강화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항에서 누가 싸웠냐? 광성보라고 하는 곳에서 어제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열하게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 애들이 강화도 자체는 점령은 했지만 결국 얘네들의 초기 목표 어떤 거? 통상수교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여기서 좀 뻗팅기다가 그냥 아유 철수하자. 조선 애들 보니까 노답이네 하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이것이 신미양요였어요. 자, 보면은 우리 조선이 프랑스 병인 양요 그리고 미국 신미양요, 프랑스와 미국의 어떤 요구를 물리친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대원군은 이렇게 서양 애들을 이제 배척하고 멀리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약서를 담은 도를 세우니 이걸 척화비라고 합니다. 이후 전국에 척화비를 건립하면서 간단히 말하면은 그 서양 애들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우자 막 이런 거 글귀 새긴 거예요. 이거를 건립하면서 서양과의 어떤 요구, 교류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의지를 높이 펼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 16분이네요. 다음엔 조금 더 짧게 해볼게요. 알았죠? 자, 여러분 수업 때 봬요. 안녕.